우공이산 10분 요약. 오늘은 우공이산 29화 상법 개정은 됐고 제명세 폐지입니다. 금투세를 제명세라고 이름 지으며 기존 민주당 지지자들조차도 돌아서면서 분노하는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왜 금투세 도입에 목숨을 걸고 있는가? 그리고 왜 사모펀드 절세 효과에 대한 질문은 묵묵부답으로 대응하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 1,400만 투자자 여러분의 가장 큰 의문점입니다. 여기에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상법 개정부터 하자라는 건데 여기서 우리 투자자들은 더욱 쎄함과 분노를 느낍니다. 그간 민주당 내에서 금투세 유예파로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던 이소영 국회의원이 상법 개정도 꼭 해야 된다. 금투세 이전의 상법 개정이다.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자라며 SNS에 간곡히 밝혔었죠. 그리고 3프로TV에서도 이소영 의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우리 주식시장을 건강하게 만들 방안에 대해 상법 개정을 거론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것은 사모펀드의 이익을 대변하는 행태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상법 개정은 이미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며 여러 방안들을 제시해 왔었죠. 그런데 왜 갑자기 정부는 상법 개정부터 하자라면서 민주당은 말을 돌릴까요? 이슈를 바꾸기 위한 물타기인 거죠. 금투세에서 시선을 돌리려는 악랄한 수법, 그리고 책임 떠넘기기를 하는 겁니다. 금투세 폐지 여론이 높아지는 건 금투세 강행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에겐 부담이기 때문에 상법 개정이 더 중요해라면서 살짝 주요 이슈를 바꾸려는 시도를 하는 거고요. 실은 상법 개정은 그동안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왜냐? 지난 정권에서도 나왔던 사안이었고 지난 정권은 대통령도 민주당이고 여당 의석수도 월등히 많았었으니 원했으면 진작 했었죠. 그리고 지금은 정부도 상법 개정 필요하다면서 추진을 해왔고 민주당만 마음을 먹으면 상법 개정은 속도가 붙을 겁니다. 세부 내용을 어떻게 가느냐가 관건이겠지만요. 실상 상법 개정을 살펴보면 역시나 또 사모펀드에게 이익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모펀드가 기업과 경영인을 쥐락펴락하기 더 쉬워지는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운데 우선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자는 게 있는데 재계에서 가장 크게 반대하는 대목이 바로 이겁니다. 소액 주주와 행동주의 펀드의 소송이 늘면서 적극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영인은 미래를 내다보고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는데 소액 주주들이 실익이 없다면서 소송을 건다든지 툭하면 배임죄라고 걸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배임죄가 되면 철컹철컹 바로 경영인은 감옥에 가게 되는 것이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일반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것은 배임죄 등 형사적 이슈로 번져 경영 환경을 더욱더 과도하게 위축할 수 있다는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배임죄를 아예 폐지하자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금투세뿐 아니라 상법 개정까지 드러내놓고 온 국민들과 함께 토론해야 할 중요한 주제입니다. 결국 민주당은 금투세를 도입하고 상법을 개정하는 사모펀드만을 위한 두 가지 큰 과업을 실행하려는 데에만 혈안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과연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큰 그림을 보며 계획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저희 우공이산 TV에서 하나하나 짚어 들어가고 있는데요. 추석 이후의 민심을 꾸며내는 데에도 민주당은 언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는 버스가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들어오는 오지의 노인들이 우리 주식 팔아야 되냐 이런 걱정을 물어와서 솔직히 지금 상태라면 안 사는 게 좋겠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얼마나 슬픈 일이냐라고 되물었는데요. 내수를 살리고 싶으시면 일을 하십시오. 감옥 안 가려는데 혈안되고 당쟁에만 몰두하지 마시고요. 기업과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건 바로 지금 정치인들입니다. K컬처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전 세계에 엄청난 파급력을 주고 있죠.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수출 품목들도 여기저기 확산되고 있는데요.
내수 경기 살리기 위한 길은 전 국민 25만 원 지급이 절대 아닙니다. 목적 없는 현금 살포 재정 정책은 물가만 자극할 뿐입니다. 정신 차리고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민주당은 추석 민심은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달했다는 걸 볼 수 있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향한 원성이 가득했는데 심리적 정권 교체 국면이다. 추석 밥상의 화두는 의료 대란과 김건희였다고 민심을 조작 선동했죠. 의료 대란 없이 추석 연휴는 끝났습니다. 정권 교체나 탄핵은 민주당의 염원이겠죠. 지금 1,400만 투자자, 채권까지 포함하면 2천만 명,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 포함한다면 사실상 전 국민에 해당하는 4천만 명 이상의 국민들은 금투세 도입을 강행하려는 악랄한 민주당을 해체하라고 강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추석 민심 조작에 대한 망언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의 금투세 토론 전후로 민주당 의원들의 망언이 쏟아졌었죠. 금투세 토론은 역할극에 불과하다. 주식시장 우하향할 거란 신념이 있으면 인버스 하면 된다. 이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할 말입니까? 자, 금투세는 역할극을 할 문제가 아니라 진짜 심도 깊은 토론이 필요한 세금 이슈입니다. 그런데 난데없는 역할극이라니요. 이강일 의원도 페북의 유권자 댓글에 대댓글 다셔서 박순혁 작가와 토론하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그 댓글단 유권자분 차단하고 댓글 삭제해버리셨다는데 금투세는 민주당에서도 잘 모르고 있잖아요. 스터디를 하시라니까요. 차고 넘치는 금투세 폐지 의견에 맞서서 왜 도입해야 되는 것인가 토론을 좀 하자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혐오의 정치 시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토론이 절실합니다. 디베이트, 어떤 문제에 대해 찬성 측과 반대 측이 각각 의견을 말해서 상대편을 설득하는 과정이죠. 그걸 하자는데 왜 역할극으로 하는 척만 하는 건지, 이건 민주당 현재 지상 최대 과제이자 목표가 사모펀드 이익을 위한 법 개정의 혈안이라는 걸 더욱 드러내는 행태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바보 취급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럴수록 국민들은 정치인을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버스 투자를 권장하다니요. 그럼 나라 망할 것 같으면 쇼치고 나라 팔아먹으라는 소리겠죠. 어떻게 대한민국을 쇼치란 소리가 저렇게 쉽게 나오는지요. 을사오적의 얼굴에 민주당이 비쳐 보인다. 이런 댓글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을사오적이 아니라 을사오쇼시였습니다. 을미년에 나라 망할 것 같으니 숏을 치신 오인께서는 참 투자인이셨던 겁니다. 매국노 이완용도 그 옛날 조선이 멸망할 것 같으니 그에 베팅했던 투자를 했던 것일 뿐입니다. 민주당은 이 정신을 이어받아 오늘날 시장은 하락할 것 같은 신념이 있다면 인버스를 투자하면 된다고 눈도 깜빡하지 않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민주당은 더불어 사모펀드당, 더불로 인버스당, 더불로 쇼당, 더불어 쇼친당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을 쇼친 자들입니까? 이 나라가 위태로우면 그들 중에 내 나라 지키기 위해 피 흘리고 싸울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일찌감치 쇼치고 도망가겠죠. 댓글에서는 이번 금투세 토론회를 보고 수준 낮고 양심도 없다, 부끄러움도 없으며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도 잘 알겠다, 국민을 무시하는 것도 역시 확실히 알겠다면서 수준도 안 되는 사람들 때문에 국민이 왜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하며 국민들의 한탄이 댓글을 통해 만연했습니다. 왜 그들은 나라가 망하길 바라는 걸까요? 그야 정권을 잡고 싶으니까, 그리고 그 정권을 영원히 유지하고 싶으니까 그런 것이겠죠. 현재 적폐 세력에 대해 우공이산TV에서 매국노, 친중 매국노라고 표현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공이산TV에서는 그간 도덕적 신념, 정치적 옳고 그름보다 더 우리 정치권에 필요한 건 국익을 위한 길을 고민하는 것, 나라의 미래를 위한 보다 나은 방향성을 제시하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라고 말씀드려 왔습니다. 디올 파우치도 주가 조작 의혹도 그게 뭐가 그리 지금 중요할까요? 신라젠 피해,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그리고 천화동인, 이들에 대한 것들을 명명백백 밝히고 죄인을 가려내서 처벌하는 것이 더 크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거대한 비리와 자신만의 이득을 위해 부정을 저지른 이들에 대한 심판이 필요한 때입니다. 금투세는 미국 등 선진국에도 도입돼 있다. 선진국 증시가 되려면 이런 세금 체계를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있는데 그건 명백히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 금투세와 괴랄한 제명세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공이산TV 제29화 상법 개정됐고 제명세 폐지해서 팩트체크 해드렸으니까요. 못 보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가서 클릭해 보시길 바랄게요. 한국 증시 발전과 개인 투자자 권익 보호의 진심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분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연초 1월 17일 거래소에서 있었던 민생 토론회에서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도와 개인 투자자들을 위하는 마음들이 정책 추진 의지를 통해 고스란히 나타났습니다. 윤 대통령의 유튜브 채널 유니크에서 관련 현장 영상을 직접 확인해 보시면 투자자 권익 보호에 대한 진심을 투자자분들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국장 탈출은 지능순, 국장 팔고 미장 가라라는 것도 일종의 가스라이팅은 아닐까요? 현재 국내 증시는 PBR 0.9배 아래에 머무르면서 위기 수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박순혁 작가는 지금 우리 장은 금투세가 아니면 3,600포인트는 코스피가 갔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미국 장이 코로나 팬데믹 장세 때 기록했던 전 고점 사상 최고치를 넘어서 10% 정도 더 올랐는데 우리 기업들 EPS도 미국과 비교할 때 크게 뒤처지지 않는다면서 코로나 이후 기록했던 고점 3,300포인트를 넘어 10% 더 오른 3,600포인트가 합당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금투세 등 세금 이슈뿐 아니라 성장 산업의 부재, 국민연금의 행태, 국장은 인버스, 국장 팔고 미장 가자라는 인식, 손쉽게 돈 버는 사모펀드들의 존재 등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금투세에 대한 퀴즈를 몇 가지 내고 직접 정답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는데요. 이에 대한 팩트체크도 박순혁 작가님께서 직접 해주셨는데 국세청 출신인 임 의원이 다 틀렸는데도 맞는 것처럼 그 대정부 질문 자리에서 호도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개혁의 대상은 바로 지금 정치권과 금융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두와 촛불을 두는 마음으로 우공이산TV를 통해서 여러분의 의식을 깨워드리고 있는데요. 우공이산TV는 양파를 추구하며 국익을 위합니다. 깨어있는 시민과 투자자를 키우기 위한 방송입니다. 진짜 우리나라 공동체와 나라는 개인의 이익을 위한 계산과 생각이 필요하고요. 우린 그동안 여기에 너무 무지했고 여기에 대한 큰 비중을 두지 않았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젠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앞으로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뇌를 남에게 의탁하지 말고 정치병을 치유하고 세상을 똑바로 보고 판단해야겠습니다. 국익과 개인의 이익, 진정한 이익을 따져드리는 방송, 팩트체크에 능한 방송 우공이산TV 요즘 매회 역대급으로 재밌다고 유익하다는 평가 받고 있는 박순혁의 우공이산TV. 여러분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라이브 스트리밍 놓치지 마세요. 오늘의 결론 1. 금투세 도입, 상법 개정 모두 사모펀드의 이익을 대변한다. 2. 제명세와 선진국 금투세는 태생부터가 아예 다르다. 3. 더블로 인버스당 국민이 쇼치기 전에 석고 대제하라. 투자사생활 구독자 그리고 투자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